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14일입니다. 네, 오늘 그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7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오늘은 스톱, 손절가, 매도하기 부분입니다. 네,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여서 이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절대적인 손절에 대한 원칙이 정확하게 정립이 됐다면, 그래도 시장 하락 초입 국면에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초입 국면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손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큰 피해의 하락을 당연히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더 큰 하락 구간에 결국에는 버텨야 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선택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트레이더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주가를 뒤쫓는 스톱을 사용하거든요. 추격 스톱. 네, 추격 스톱은 영어로 하면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추세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매수를 하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상승 국면에서 이렇게 처음에 정했던 손절가를 이렇게 점점 이 구간에서 이제 손절가를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계속 추격해서 따라가는 추격 스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다가 쭉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샀던 매입 단가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추격 스톱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 마지막 이익 실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익 보존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엘더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나 일단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면 치명적인 소유 효과가 발동되어서 언제 매도할지 결정하기가 더 어렵다. 결국에는 소유 효과라는 것은 직접 소유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애착과 그런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매도 시점을 상당히 정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매도할지는 진입하기 전에, 진입 시점 이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다 라는 것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진입 시점 이전에 여러 가지 원칙들로 인해서 손절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많이도 고민해 보시고 적용도 해 보실 텐데, 이번 장에서는 알렉산더 엘더가 어떻게 고민했고 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 한 개의 포지션만 잘못돼도 사실 이렇죠. 계좌에서 종목이 구성됐던 것들이 한 개만이라도 큰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전체 계좌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겠죠.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포지션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정말 계좌의 손실은 정말 순식간에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앞으로도 계속 악영향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보유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잘 보유해서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내가 한번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심리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계좌 손실이 계속 악영향으로 작용돼서 제대로 된 매매를 또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온통 이 계좌에 신경이 쓰이게 돼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그리고 괜찮은 종목의 진입 기회도 당연히 놓치게 되겠고, 네, 많이 말씀드렸죠. 기회비용도 상당히 많이 포기하게 되면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계좌 자체를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매수 포기 사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스톱이 없는 매매 시스템은 절대 시스템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전띠 없이 그 경주에 나서는 차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안전띠 없이 몇 번 경주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요, 바로 죽을 수 있겠죠.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최대의 리스크를 방어하자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소들은 이미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충분히 아시겠고요. 일단은 스톱을 설정을 할 때 어떤 기술적인 요건보다도 어떤 심리적 요건, 그리고 대의적인 순서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던 위험 보상 비율을 3대1 수준으로 하자, 그리고 손절가는 10% 이하로 절대 보지 않고 대략 한 7에서 8% 정도가 또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 핵심, 그러니까 스톱을 어디에 설정할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스톱을 언제 설정할지 정확하게 정하기 전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에 매수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보상 비율을 3대1 수준으로, 알렉산더 엘더 박사도 3대1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책에서. 네, 그렇게 해서 위험 보상 비율을 측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목표 수익률을 정할 수 있는 것,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3대1이면 마이너스 7%의 손절가를 정해놨다면 목표가는 21%의 목표가를 또 정하는 거, 그렇게 해서 3배에 대한 보상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부분을 이해하셨겠고요. 제가 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엘더 박사의 2% 규칙과 6% 규칙. 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게 무슨 규칙이지 하면서 들어오신 그 조회수를 보니까, 그 조회수가 높은 게 아무래도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원칙과 규칙이 있다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여기에서도 손절가에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2% 규칙과 6% 규칙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롱 포지션에 이제 진입을 했다, 매수를 했고 진입을 했고, 이런 경우에 시가보다 낮은 지점에 스톱을 설정했다면 스톱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로 하향 조정하지는 말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을 때는, 반면에 숏 포지션은 예를 들어서 시가보다 높은 지점에 스톱을 설정했다. 그러면 스톱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상향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말 뜻은 결국에는 스톱은 일방통행이고, 스톱은 일방통행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그리고 스톱을 더 벌리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좁히는 거, 그러니까 스톱을 좁히는 거는 가능하지만 더 넓혀서 내 자신과의 타협을 하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연히 매수하잖아요. 근데 하락이 됐다면 당연히 하락을 예측해서 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을 예측을 했다면 만약에, 그러면 절대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은 판단이 결국에는 잘못된 것인데, 실수를 만회하려고 정해놨던 스톱 가격, 여기가 이제 스톱 가격인데, 이 스톱 가격 자체를 변경해서 더 넓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내 자신과의 타협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것을 일단 강력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항상 근데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손절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럼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또 모양을 잘 형성을 하고 매수 시점에 대한 포지션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대로 매수를 하면 그만이에요. 재매수를. 근데 하락의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락을 맞이할 필요, 그리고 견딜 필요는 굳이 없겠죠. 바닥을 체험하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결국에는 바닥에 매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바로 최대 피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리스크를 한마디로 감소하시려면은 이런 방법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 규칙과 6% 규칙으로 인해서 일단은 스탑을 설정하는 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정해서 직접 매수를 시작하기 전에 결국 최대 투자 가능 여부와 손실 여부를 정확하게 산정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해놓고 절대 변경하지 말자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선정을 했던 그 퍼센테이지 비율로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절대 자신과의 타협을 하지 마시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2% 규칙으로 리스크를 통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었죠. 1억이 있는 계좌다 라고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한 종목을 구성을 하는데 최대 리스크가 2%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200만원 이상의 피해 자금은 200만원 이상의 피해 자금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뭐 한번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만원짜리 주가가 있다고 쳐볼게요. 1억 계좌에서 마이너스 200만원의 그 손실 제한 가격을,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놓고 주가에 이제 만원짜리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손절 가격을 그냥 원칙대로, 일단 대원칙대로 마이너스 한 8%에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최대 마이너스 8%에 도달했을 때 200만원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자를 했다가는
그 200만 원의 피해 자금이 더 크게 더 발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한폭을 200으로 두자는 것이었죠.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8%에 도달했을 때, 손절이 됐을 때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최대 2,500만 원까지만 네,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하면 네, 원칙에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8%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손절가를 정해뒀고 만약에 뭐 기술적으로 매물대라든지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네,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아니다, 나는 이거를 마이너스 8%가 아니고 지금 시장도 좋지 않고 시장에 대한 약세다, 그러면 수익도 뭐 20% 이상으로 나오는 수익도 많이 없고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약세 시장에는 네, 미비하게 올라갔다, 그런 거로 대입해 봤을 때 위험 보상 비율을 3대 1로 측정하니까 나는 한 10% 정도의 이익을 실현할 것이고 약세장에서 내가 그러면 손절 가격을 마이너스 3%로 잡겠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8%가 아닌 손절을 마이너스 3%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계좌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네, 위험 보상 비율을 3대 1로 설정을 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제 9%겠죠. 9%의 이제 목표가를 두고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가 되면 전량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고 9%의 이익이 발생되면 당연히 전량 이익 매도인데 마이너스 3%에는 전량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하는 것이고 9%에는 내가 전량 이익 실현을 할 것인데 네,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뭐 분할 매도할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뭐 고려해서 조금은 변동해 보겠지만 절대적으로 뭐 절반 이상은 그래도 무조건 매도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3%의 이익 제한 비율을 걸어놓고 네, 200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6,600만 원 정도까지만 투자를 해야 마이너스 3%에 도달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비율 이상으로 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각각 그 현실에 처한 상황과 네, 그 매물대나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이 손절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원칙대로 이 비율, 네, 비율을 정해 놓는 것은 사실 이 비율 2% 규칙과 6% 규칙 이렇게 해서 실패를 3번 하면은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6%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또 한 달 쉬어보자. 그런 경우가 사실 약세장에서 더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면은 약세장에서 쉬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존하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매매를 자제하셔서 쉬셔야 하는 것처럼 네, 마이너스 6%의 규칙을 또 대입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안전하게 또 큰 계좌를 전체 계좌를 지키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도 또 일부가 이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2% 규칙과 6% 규칙에 따라서 각각 손절가가 달라지는 구간에 대응 전략에 따른 그런 비중, 투자 비중과 위험 보상 비율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그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됩니다. 네, 이번 기간에 푹 쉬셔서 지금 마음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네, 주식 계좌도 일단은 비어져 있고, 네, 저희 관련된 추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건강 무탈하게 잘 보내다가 저희가 이제 19일이죠, 월요일, 네,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